안녕하세요. 저는 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15년차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제 가게를 연 지는 5년 정도 되었네요. 당시 저희 가게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남편이 저에게 고백을 했고 그 계기로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도시 중심 상가 쪽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다행히 자리를 잘 잡은 편이에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손님들도 꾸준히 있는 편이고 그중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저는 저 말고 디자이너 1명과 스텝 1명을 직원으로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할 때 어머님은 제가 미용실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돈 잘 벌겠다고 그러셨어요. 제가 원장으로 있다 보니 수입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 후 결혼하고 나서도 돈을 얼마 버느냐, 요즘 매출은 얼마나 나오느냐 등등 가게 운영과 수입에 관해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그러다 하루는 우리 아들 돈 잘 버는 와이프 둬서 편하겠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남편이 그랬죠. 각자 돈 각자가 관리하는데 좋고 말고가 어딨어. 이 사람이 돈 잘 번다고 그게 내 돈도 아니고. 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과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각자의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건 제가 제안한 게 아니라 남편이 결혼 전부터 먼저 제안한 거예요. 저희는 합의하에 아이도 안 갖기로 한 딩크 부부였는데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자기 월급은 자기가 알아서 쓰고 관리하고 싶다고 아무리 결혼했고 제가 와이프라고 해도 자기 돈에 왈가왈부하는 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이 서운했죠. 연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는 건데 네 돈, 내 돈 나누자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힘들어서 번 돈인데 남들처럼 아내한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쓴다거나 이런 건 자존심 상해서 싫답니다. 자기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알아서 관리하고 쓰고 싶다면서요. 반대로 제가 일해서 번 돈도 저를 위해서 알아서 썼으면 한대요. 자기랑은 상관없다고요. 남편의 뜻이 강경했기에 저도 처음엔 섭섭했지만 금방 생각을 바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수입은 제가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남편은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고 저는 매출이 나쁘지 않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남편이 자기 돈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고 각자 관리하자고 한 거였고요. 사실 수입으로 치면 아쉬울 게 없었던 저는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어머님께 돈은 각자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 안색이 엄청 안 좋으시더라고요. 뭐? 아니 결혼했는데 왜 돈을 따로 관리해? 그러는 법이 어딨어? 네가 그러자고 했니? 하면서 저를 냉랭하게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죠. 아니요 어머님, 이 사람이 먼저 제안했어요. 결혼 전부터요. 오히려 저는 결혼했으면 공동으로 관리를 했으면 했는데 이 사람은 무조건 각자 관리하자고 하던데요. 서로 버는 거에 터치하지 말자고. 이 사람 뜻이 그래서 저도 따랐고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 뭘 왜 그렇게 해? 그냥 그러기로 한 거지. 우리 부부 일이야. 알아서 할게요.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 말 맞다나 저희 부부의 일이기도 한데 각자 돈은 각자가 관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어머님은 영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나중에야 깨달은 일이지만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가게를 하고 돈도 나쁘지 않게 번다고 생각하니 아들 입장에서도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네 돈, 내 돈 하고 있고 제가 돈을 잘 벌든 말든 당신 아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시니까 기분이 상하셨던 거죠.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저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3명 단체 예약 손님이 잡혀 있었어요. 단체로 예약을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았는데 저희 스텝 직원이 전화로 예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당일 예약 시간이 되었고 예약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셨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예약 손님 3분 중 한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거든요. 어머님! 여기야, 우리 며느리가 하는 가게.
가게는 그렇게 안 크네. 그래도 위치는 좋다. 번화가라서 손님 많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도 그렇고 친구분들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하며 일단 얼떨떨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반가워요. 예약하셨다는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그래. 이 친구 이름으로 예약했어. 저는 어머님이 그냥 저한테 예약한다고 하시지 굳이 왜 친구 이름으로 예약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머리를 하겠다고 오신 거다 보니 세 분 다 자리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한 분은 새치염색, 어머님과 다른 한 분은 커트와 파마 하신다고 했어요. 약은 비싸도 되니까 고급 약으로 써달라고 당부하시고요. 그렇게 머리를 하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 친구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까다로운 분들이시더라고요. 요구사항도 많으시고요. 어머님 머리도 처음 해드린 건데 어머님 역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으신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어머님과 친구분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열심히 머리를 해드렸죠. 물론 속으로는 좀 의아하기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어머님께 머리하러 한번 가게에 오셔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말 동네에 10년 넘게 가는 단골 미용실이 있다고 거기가 어머님 스타일을 딱 알아서 해주는 곳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거기만 간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 30분 거리인 제 가게까지 친구분들이랑 오셨을까 싶더라고요. 한편으론 친구분들께 며느리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용 시술이 끝났는데 다행히 어머님도 어머님 친구분들도 결과물에 흡족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머리 잘하지? 그렇네. 마음에 쏙 든다. 멀리까지 온 보람이 있네. 그러셨어요. 마음에 들어 하셔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가방을 달라고 하시더니 그럼 수고해라. 우린 가보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좀 당황했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시려고 하니까요. 어머님 계산은요 하려다가 직원들 보는 눈도 있고 또 어머님 친구분들도 있다 보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게 예 조심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이 오신 거라 비싼 영양도 많이 넣어드리고 약도 제일 비싼 라인으로 써드리고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머님이랑 친구분들 다 해서 30만 원 조금 넘게 나왔어요. 물론 저도 어머님과 친구분들이시다 보니 다 안 받고 반 정도만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예 계산할 생각도 없으신 채로 가실 줄은 몰랐죠. 어머님 혼자면 당연히 그냥도 해드리겠지만 친구분들까지 다 돈을 안 받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날 저녁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그래. 덕분에 머리 잘했다. 친구들도 다 마음에 들어해. 다행이네요. 근데 어머님 미리 저한테 말씀을 주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굳이 말까지 하고 가니 내 친구가 예약했으면 됐지. 네. 저기 근데요 어머님 계산은 아까 안 하고 가셨는데. 그런데 제 말에 어머님은 불에 데이기라도 한 양 팔짝 뛰시더라고요. 뭔 계산? 아까 머리 한 거 말하는 거니? 네. 아휴, 예. 너도 참 그렇다. 시어머니가 미용실 하는 며느리 가게 가서 머리 좀 하기로써니 그 돈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어머님이 혼자 오셨으면 당연히 그냥 해드리죠. 근데 친구분들까지 예. 미용실 하는 며느리 뒀다 뭐하니? 나도 친구들 앞에서 면 좀 세우려고 데리고 갔다. 아, 그러셨어요? 너도 참 각박하다. 그거 돈 받을 생각을 했어? 참 서운하네. 저는 그렇게 돈도 못 받고 오히려 욕까지 먹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님은 애초에 계산을 안 할 생각으로 오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기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머님이 친구분들에게 면 세우려고 하셨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예약 잡힌 목록을 보는데 또 단체 손님이 잡힌 거예요. 당연히 예약자는 어머님 이름은 아니었는데 설마 또 어머님은 아니시겠지 생각을 했어요. 머리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때 제가 어렴풋이 불편한 기색은 말씀드렸는데 설마 또 이렇게 오실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역시나 가게에 오신 예약자분들은 어머님과 친구분들이셨어요.
저번에 오신 분들에서 한 분 더 추가됐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머리 마음에 든대. 오늘은 염색도 좀 해야 되고 쟤는 머리가 너무 상해서 클리닉인가 뭔가 그것 좀 하고 싶다는데. 그러시더군요. 저는 설마 네 분이서 또 계산을 안 하실 건가 생각하며 일단 머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4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이번엔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오늘 시술하신 비용은 각자 계산하시는 걸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눈에 띄게 노려보시며 작게 그러시는 겁니다. 예, 너 눈치 좀 챙겨.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일부러 친구들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계산이야?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그럼 계산은... 우린 그런 가보마. 머리 하느라 수고했다. 그렇게 어머님은 다시 친구분들이랑 머리만 받고 가버리셨어요.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 비용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매번 계산은 안 하고 보내실 거냐 물어봤고 저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번 거랑 이번 시술 비용 다 합치면 70만 원 넘는 돈인데 저는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머님이라지만 좀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은 그 전에는 단골 미용실이 있다고 오라고 하셔도 저희 가게에 안 오셨거든요. 근데 남편과 제가 각자 수입을 관리한다는 걸 아시자마자 친구분들까지 데리고 저희 가게에 오셨잖아요. 그 말인 즉슨 아들 돈이 아니고 며느리 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좀 써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일부러 오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이 일을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도리어 저를 엄청 야박한 사람처럼 몰아가더라고요. 자기도 좀 그렇다. 우리 엄마한테 돈 받으려고 했어? 아니, 어머님만 하셨으면 그냥 해드리지. 근데 친구분들까지 자꾸 데리고 오신다니까. 오늘은 3분이나 더 데리고 오셨어. 4분이나 동시 시술하려면 다른 손님은 아예 못 받는데 그럼 내 손해가 얼만데. 진짜 좀 섭섭하네. 엄마가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 좀 하려고 데리고 오시나 본데. 이번까진 그렇다 쳐. 근데 보니까 계속 오실 것 같은데. 그럼 나는 계속 손해보면서 매번 어머님하고 어머님 친구들 머리를 공짜로 해드려야 된다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은 지가 더 발끈하더라고요. 참 치사하다. 됐어. 그 돈 내가 줄게. 그럼 됐지? 남편은 제 계좌로 저번 달과 이번 달 시술비를 보내주더라고요. 달라는 말은 아니었는데 남편이 도리어 저를 너무 치사스럽게 몰고 가니까 저도 오기가 생겨서 싹 다 받아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어머님 오시면 당신한테 말하면 되지? 그렇게 하든가. 아휴. 애초에 네 돈, 내 돈 철저하게 나누자고 해놓고 자기 엄마한테 하는 건 서비스로 해달라는 심보인가 싶어서 좀 어이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에게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1달 반 정도가 흘렀고 어머님은 여지없이 또 오셨어요. 또 다른 친구분 이름으로 예약하셨길래 어머님께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그냥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랬죠. 뭐 편하게 안 온 건 아니다만 그렇게 그럼. 그래, 시어머니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뒤로 어머님은 필요하실 때 저한테 연락해서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어머님 친구분들이 행사 때문에 올림머리를 하거나 드라이가 필요하실 때도 다 해드렸죠. 물론 돈은 안 받았습니다. 돈은 남편에게 싹 정산해서 받았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치사하다고 자기가 준다고 했는데 나가는 돈이 적지 않다 보니 나중에는 막 혼자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동네 사람들 머리 다 해줄 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언제부터 그렇게 베풀었다고?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남편에게 돈은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친구 한 분과 방문하셨고 새치 염색을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 집 며느리 효부네. 매번 이렇게 시어머니랑 친구들까지 머리 공짜로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셔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공짜 아니에요. 어머님하고 친구분들 머리 하시는 거 다 저희 남편이 따로 계산해 주거든요. 제가 안 받는다고 해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꼬박꼬박 계산해 주네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어머님은 제 말에 눈이 동그래지셔서 저를 보시더라고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여태까지 내 아들이 계산했다고? 라는 표정이었죠. 일단 친구분이 있다 보니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셨습니다. 기분이 상했는지 말도 거의 안 하시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한창 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가 왔죠. 예, 너 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이 계산을 했다니. 그럼 여태까지 머리한 거 전부 영석이가 너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네, 그렇죠. 뭐야? 너 왜 여태까지 나 속였어? 그러시는 겁니다. 네? 뭘 속여요, 어머니? 영석이가 계산한다고 안 했잖아.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내가 머리하는 게 그렇게 아깝든? 그걸 기어코 너네 남편한테 다 받아내야 했어? 진짜 서운하네. 어머님은 막 흥분하셔서 따지더니 서운하다고 울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통화를 듣는데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죠. 어머님, 저야말로 너무 서운하네요. 아무리 며느리 가게라고 해도 어머님은 둘째치고 친구분들까지 계속 공짜로 해드릴 순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이 결제한 게 뭐가 어때서요? 며느리가 공짜로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아들이 자기 엄마랑 친구분들 머리 해드리는 건 그렇게 아깝고 서운해서 눈물까지 나실 일인가요? 설마 며느리도 아들 돈 따로 생각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따박따박 따지니까 어머님도 더 이상 말 못하시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시겠죠. 제가 공짜로 머리 해드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으면서 자기 아들 돈 썼다고 생각하니 아까워서 이렇게 파르르 떠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길로 어머님은 저한테 더 할 말 없다고 전화 끊으셨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얘기하셨나 봐요. 왜 그 돈을 주고 있냐고요. 남편도 어머님한테 따지더라고요. 엄마야말로 왜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공짜 머리를 그렇게까지 받느냐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생각이었냐고 따졌죠. 어머님과 남편까지도 싸움이 난 겁니다. 어머님은 남편더러 와이프 말만 듣는 팔푼이라고 하신 것 같고 남편도 그 말에 발끈해서 엄마야말로 이상하게 시짜짓 하지 말라고 쪽팔린다고 따졌습니다. 어머님은 저한테 다시 연락해 서운하다고 하셨고 제가 더 서운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후로 연락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는 건 어떻게 됐느냐고요? 그 후로 아예 오지 않으세요. 어머님이 친구들에게 며느리 돈으로 생색 좀 내시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그 돈이 아들 주머니에서 나왔다 생각하니 딱 저희 가게 발길을 끊으신 거죠. 어머님의 행동이 너무 속보여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연락도 잘 안 드리고 잘 안 보고 있어요. 더는 안 찾아오시니까 차라리 제 속은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 돈으로 다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제 손에는 없었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발끈해서 저한테 따졌지만 어머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고 나서는 어머님한테도 실망이 큰 것 같더라고요. 결국 어머님이 다 자초하신 거죠 뭐. 아들 돈은 아깝고 며느리 돈은 펑펑 써도 된다고 생각하셨던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가 각자 돈을 관리한다고 하니 바로 제 가게에 찾아와 공짜 머리 요구한 어머님. 이러나 저러나 제가 당신 아들과 사는 아내이고 가족인 건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의 속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